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김흥규 교수입니다. 이번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에서는 금년도에 25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지도자들께서 어떻게 이제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께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소개하자면 우리 최용환 박사님은 사실 아주 오랜 그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주 사실은 안에 깊이 이렇게 잘 밖에 안 나오셔서 제가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너무 경치도 좋은 곳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좀 기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웅기 교수님이 너무 압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모셨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대북 정책이라 하면 거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오히려 그 우리의 다른 외교안보 정책이 없어졌다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기에는 아마도 여전히 대북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그 사안이 될 텐데, 거기에서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이 야 이렇게 하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 말씀 좀 어떻게 이번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대단한 도깨비 아몽마이 같은 해결책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결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포인트 있게 엣지 있게 말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 질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대북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거에는 통일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북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흡수 통일, 무력 통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공존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게 대북 정책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책의 초점은 한반도 상황의 어떤 평화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책의 내용을 보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핵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북한 주민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남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남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만, 남한이 훨씬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잘 산다고 해서 같이 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따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오늘 이야기도 결국에는 핵 문제를 뒤에 말씀드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핵이 문제이냐 북한이 문제이냐 하는 겁니다. 핵만 없으면 북한이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핵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핵 문제가 사실은 대북 정책을 전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의 어떤 그 접점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북한이 역시 남아있는 것이고,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핵 정책의 향배도 완전히 다른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심각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보수의 대북 정책과 진보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정권 교체는 불가피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어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보수는 어떻게 얘기하고 진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답이? 네. 사실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가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그 선후관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진보 쪽에서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적인 화해 협력을 먼저 만들어내야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보수는 지금보다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에 더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계속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전 논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의 통일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진보와 보수 간의 입장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정책을 계속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린 저 정책이 좋다라는 선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거는 국민의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누구의 정책이냐라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그 건전한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문제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휩싸인 어떤 정책, 혹은 의도적으로 생산된 가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논쟁, 이런 것들이 논지를 굉장히 흐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지금 현재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아마 제 견해긴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북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 때문이라도 저는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는 당연히 핵을 가진 북한과 그 서로 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보수나 진보를 넘어서 사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문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대북 정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5년 단위로 혹은 뭐 한 8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정책 가지고는 북핵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사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보수적인 방식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의 판단은, 북한도 전체 국제정치 판을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미중 갈등, 말씀 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북한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한동안 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이후에 북한이 내놓은 그 전략들을 보면 미중 갈등은 한동안 간다라고 판단하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겠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걸 설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결론으로 가면 북한의 장기적인 비전은, 북한의 계획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지불해야 될, 혹은 한국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핵 능력을 계속 증가시킬 거니까 라는 게 북한의 판단인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의 판단은 지금 제재가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 북한이 협상으로 나온 것도 제재 효과인 것이고,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재 5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걸했던 것도 결국엔 제재의 효과 아니냐라고 미국의 워싱턴의 주류들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과 북한은 각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의 어떤 정책적인 레버리지가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어차피 북핵 문제 해결은 전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5년 혹은 4년 정도의 굉장히 짧은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사이에 그 일망타진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건 좀 비현실적인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한반도의 갈등 구조가 하나는 국제적인 갈등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남북 간의 갈등, 두 가지의 갈등이 크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북핵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유엔 제재니 혹은 대북 경제 제재하고 연관이 되면서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남북 간의 문제가 완전히 믹스돼 버린 이른바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된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미중 갈등 틀에 편승을 해서 지금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면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인 갈등 구조가 동아시아에서 다시 강화되는 강화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미중 네네. 갈등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수학이라면, 네. 북핵 문제는 점점 해결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겠느냐? 전 5년 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책적인 호흡을 10년, 20년 가져간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6개 국가들 중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프랙티컬한 국가는 러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특이하네. 러시아 정도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스위치할 수 있다면 혹은 아주 바람직스럽게는 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어느 정도 철회시킬 수 있다면 그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북한은 전략을 바꿔야 될 겁니다. 미국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미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통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지금 상대적으로 러시아를 이제 예로 든 건데요. 네네. 바람직하건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어허. 사실은 저는 그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정책을 보면서 정말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위협만 제거된다면 북한이 만들어내는 적절한 정도의 갈등은 미중 사이에서 방황하는 한국을 한미동맹 틀에 묶어내는 가장 강력한 툴이자 미군을 메인랜드 아시아에 주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렇죠. 어떤 그 수단이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북한이 거고. 위협을 네.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위협이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측면에서 북핵 문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아마도 일본도 음. 북한이 제기하는 미사일 위협이 일본 본토를 이제 다 커버하기 때문에 네.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보통 국가로 가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국 중에 북핵 문제를 진짜 위협으로 생각하고 진짜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어떤 외교적인 자원 혹은 국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딘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그 6개 국가 중에 찾는다고 하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아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러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 중국이 결국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을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더 큰 이제 그 맹수를 불러들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 메인 액터이긴 하지만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정책적인 레버리지가 어쩌면 러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측면도 있다. 아주 새로운 관점이시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북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에 왔던 북한 군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좌절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한국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북한이 맨날 강하다고 이렇게. 핵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군의 어떤 좌절감이 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핵을 가진 북한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도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핵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남북 간의 어떤 정책적인 레버리지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재래식 군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이 되든가 그렇죠. 네. 우리가 북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산업력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능력들이 훨씬 압도적이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이 이거는 남한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북핵 협상에 앉았을 때 우리가 가진 카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가 한미 동맹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북한이 핵 미사일을 이제 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대칭성이 이제 북한 쪽으로 유리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기울었다.
우리 같은 경우 여전히 한미 동맹에 의존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야 그걸 믿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 게임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회의도 있으면서 오히려 불안감은 우리 쪽에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서로 진정한 어떤 대화, 신뢰 혹은 어떤 안정감 뭐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지금 더 크게 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네. 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 주민 대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네.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봅니다. 네. 그것은 뭐 정치적인 변수하고 무관하게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대북 인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치적인 변수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게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도 지원을 했으니까 이제 북한이 협상으로 나오겠지라는 건 사실 연관시켜 생각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과 무관한 어떤 정책이 그렇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 문제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쟁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핵 문제의 진전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 볼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핵 문제의 쟁점은 크게 보면 3개입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또 하나는 어디서 시작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 거냐의 문제는 북한이 핵을 어디까지 포기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완전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북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진심으로 핵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정치적인 합의의 문제다. 무엇을 완전한 비핵화로 볼 거냐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와 유연성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민스러운 것은 그럼 어디서 시작할 거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미국은 북이 먼저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건 신뢰를 어떻게 쌓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아까 이제 좀 별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그 대북 인도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랙티컬하게 고민하는 거는 이제 신고와 검증의 문제이고 혹은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스냅백을 넣느니 안전장치를 만드느니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예.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스냅백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이제 다시 옛날의 제재로 돌아간다. 그렇죠. 원상 복귀하는 예, 방법도 그런 있는 거죠. 것이고 네, 나중에 후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해라라고 강제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북한이 해야 될 조치들은 어쩌면 분명합니다. 무엇을 폐기해야 되고 무엇을 없애야 되고 하는 건 굉장히 분명한데 그 상응 조치로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제 풀리지 않는 거죠. 만약에 북핵 문제 해결이 평화 체제의 진정과 같이 가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것은 기존의 정전 체제를 관리하던 것들을 새로운 체제로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종전 선언을 평화 협정에서 쪼개갖고 정치적인 의제로 던진 게 있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평화 협정이든 북미 북일 수교든 이거는 결국엔 제도의 문제인데 제도는 현상을 규정하는 것이지 현상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실제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진 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굉장히 네. 저는 취약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뢰도 사실은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북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민주정부 정권의 임기라는 것은 성과를 추구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북한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냐, 인가에 대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것은 정권을 넘어서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와 북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야 되고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이 전략이라든가 정책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컨센서스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그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그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물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네. 이게 물론 우리 시스템에서는 지도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현재 상황은 가지고 있는 뭐 건 그런, 사실이긴 하지만 전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의미에서는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것도 어렵긴 한데 정당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도. 네. 정당이 사실은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고 정당이 만들어내는 그 큰 틀이 네. 그 정책의 어떤 그 베이스 훨씬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근데 생각을 정당이 한다면 뭐 저기 정책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양대 정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집권을 서로 주고받았으면서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사실 그게 굉장히 좌절스러운 점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네. 해서 지도자에만 의존해가지고 네, 지도자의 그건 판단에 그건 의존해 가기에는 우리 정권의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짧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현실이라서. 그래서 걱정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 아까 이제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항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게 이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냐 혹은 이게 자기들의 의제를 가지고 5년 안에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는 네.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네. 핵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저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짧은 호흡을 가지고 성과에 집착하면서 싸우는 게 더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진보와 보수 정당들 간에 혹은 지도자들 간에 최소한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회의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종 범하는 이제 잘못이 북한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핵을 만들었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고 당연히 나쁜 이 북한이 핵 빨리 없애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접근을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떤 게임이라든가 어떤 그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서로 간의 보상과 이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해내는데 우리가 좀 더 너무 게을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고 사실은 너무 쉽게 이 핵 문제를 다뤘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2018년 이후에 네. 18년, 19년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요. 일단 그 한미 간에도 이제 뭐 그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이른바 동맹 딜레마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미국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네. 사실 우리의 의제가 굉장히 분명하다 그러면 동맹 안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정책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계속 양보하거나 묵인하고 가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쭉 쌓여야 결국에는 신뢰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일방적인 선의에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쪽이 굉장히 믿을만하다. 대북 정책에서 어떤 우리의 일관성 그리고 네. 오히려 신뢰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접근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선입견이나 혹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한 진지한 어떤 그 뭐랄까 서로 보상과 그 교환,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야 되고 그것은 이제 국민의 공감대 하에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네 그러면 또 사실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저도 질문할 게 아직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준비해온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예.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지금 북한이 갑자기 그 통신선 서로 연결한다고 하고 갑자기 국내적으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으니까 북한의 어떤 의도 혹은 생각 혹은 전략 이 뭐고 과연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요거 말씀하시면서 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시면 무슨 말씀을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하노이 이후에 만들었던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버틸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대외 관계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 재해도 있었고 이미 이제 북한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8기 2차 전원회의에서도 식량난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유엔 보고서에서도 식량이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하다는 통계를 스스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 관계를 계속 나쁘게 가져가는 것이 그 감정풀이 이외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슬그머니 변화를 모색해보는 계기로서 통신선 복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회담의 문제는 정상회담은 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이기도 하거니와 네.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또 같고요. 너무 많이 주고 얻는 건 없이 하면 국민들이 너무 또 실망하고 화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임기 말의 정상회담이라고 네.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정권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 다음 정권이 훨씬 그 북핵 문제의 짐을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네. 저는 임기 마지막 날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 어떤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만들어내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 네. 또 포기할 수 있는 판단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얼핏 보기에는 북한도 지금 그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이 정부도 그동안 해왔던 게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온통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는데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도 아마 저기 남북관계 개선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마 중국의 그 국가 이익에 그리고 올림픽도 열어야 되는데 도움이 돼서 하려고 할 텐데 미국은 그 동의할까요? 그게 아마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남북이 정상회담 하는데 미국의 동의를 구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그것의 성과가 무엇이 있을 건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네. 하느냐 마느냐는 거기에 그냥 종속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 지역의 이익 담당 당사자이고 사실은 전략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든 생각이 물론 고려는 하고 설명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뭐 미국의 판단에 우리가 종속되거나 그럴 그럼요. 필요는 네,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건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기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비핵화 관련해서도 더 진전시킬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신 거죠. 예, 예. 네네. 아이고 오늘 저기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불쑥불쑥 그냥 우리 이 사전에 미리 약속하고 질문한 게 아니라 제가 불쑥불쑥 던지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산만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요지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도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